세금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건마드입니다. 귀엽죠? 눈이 진짜 많이 왔어요. 눈이 온 건 참 좋은데 이거 어떻게 다 치워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매우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부가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세금은 언제나 어려운 거지만 특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처음 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세금 신고를 잘못하면 말로만 듣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금은 정말 중요한 거고 사람마다 각자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이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고 확실한 건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저도 전문 세무사가 아니니까요. 댓글로 막 전문적인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다 답변해 드릴 수가 없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념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총 3개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 자, 이렇게 있는데 면세 사업자는 사실 거의 없으니까요. 일반과 간이 사업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는 평범한 사업자를 말하고요. 간이 과세자는 말 그대로 매출이 적은 사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원래 기준이 연 매출 4,800만 원까지였어요. 근데 올해부터 이 기준이 연 매출 8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간이 과세자의 혜택을 쉽게 말하면 일반 과세자보다 부가세를 10%만 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적게 내는 게 당연히 좋으니까요. 간이 사업자로 내시는 게 좋은데 쇼핑몰 운영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단점은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됩니다. 사실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세금 계산서 발행할 일이 별로 없죠. 굳이 있다면 특판 매출을 할 때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곤 하는데 처음부터 세금 계산서 발행할 일이 막 생기지는 않으니까 쇼핑몰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간이 과세자로 시작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물론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 오르거나 내가 변경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세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부가세는 상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간접세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물건을 사면 자동으로 10% 부가세를 내면서 상품을 구매합니다. 세금을 낸다고 따로 느끼지 못하는 건 판매 금액에 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평소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품을 구매하고 이 영수증을 보시면 이렇게 과세 매출과 부가세가 따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일 때는 그냥 이게 그냥 부가세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판매자니까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이제 확실히 알고 가야죠. 자, 이 부가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라서 판매자의 수익이 아니라 받고 나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라에 고스란히 바쳐야 되는 아주 무서운 돈입니다. 내 통장에 있지만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영수증에 있던 총액 7,600원 상품은 내가 7,600원을 번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6,908원을 번 거고요. 그 중에 692원은 나라에 내는 세금이 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 하반기에 매출 1억을 올렸어요. 그럼 간단히 계산하면 그 매출 금액 1억에는 부가세 10%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인 1,000만 원을 나라에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인일 때는 알아서 세금을 떼고 입금이 되죠. 그래서 받은 돈은 다 내 돈이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업을 하면 이렇게 먼저 돈을 다 받고 나서 부가세 납부를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내가 낸 매출의 10%를 고스란히 부가세로 내는 게 아니라 사입을 하면서 쓴 매입 내역이 있죠. 자, 그 매입 내역도 모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가세를 빼고 남은 금액을 나라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내는 공식은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공급가액 1억, 부가세 1,000만 원이고 매입이 7천만 원, 부가세 700만 원이라고 하면 매입세액 1,000만 원에서 매입세액 700만 원을 뺀 300만 원만 나라에 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출은 당연히 쇼핑몰 매출액이고 매입은 상품을 구매한 내역이 되는데 실제 상품을 구매하거나 도매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이 상품 매입 내역이고 그 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이 매입 내역에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이 많다고 그 매출의 10%를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매입세액을 다 따져보고 그 매입의 부가세와 차액만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부가세를 돌려받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내가 상품을 100개 매입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내 10개밖에 못 팔았어요. 자, 그럼 당연히 내가 사놓은 매입 금액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일 때는 부가세를 돌려주기도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부가세의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하는데 1월부터 6월 내역을 7월 25일까지, 7월에서 12월 내역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1월에만 하면 되니까요. 부가세 신고도 훨씬 수월한 편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아무리 적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니까요. 귀찮더라도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부가세 신고는 매출 내역 빼기 매입 내역이라고 했었죠. 먼저 매출 내역을 정리해야 됩니다. 운영하는 각 쇼핑몰에서 매출을 정리하면 되는데 정산관리에서 부가세 신고 내역을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쇼핑몰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정산관리에서 부가세 신고 내역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들어가시면 이렇게 동영상 교육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아래로 내리면 신고 기간별로 매출을 볼 수 있는데 저는 법인이라서 분기별로 한 번씩 부가세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3개월씩 보는데 일반 과세자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이니까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과세, 면세 매출을 나누고요. 그리고 상세 내역도 신용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기타 이런 식으로 따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각 마켓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많이 사용하시는 8대 마켓 매출을 정리하는 거를 경로를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가도 정산관리에 부가세 신고 내역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일자를 정하면 이렇게 매출이 보입니다. 이걸 마켓별로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은 옥션 지마켓입니다. ESN 플러스에 로그인을 하시고 정산관리, 부가가치 신고 내역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매출이 보입니다. 먼저 옥션을 보시고 오른쪽에 지마켓을 누르시면 지마켓 매출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다음은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도 정산관리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라는 게시판이 따로 없어서 정산 상세 내역으로 들어가 주세요. 역시 기간을 선택을 하고 조회를 하시면 매출이 나오게 되고요. 아래에 상세 내역 엑셀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분류별 매출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위메프입니다. 위메프도 정산, 부가세 신고 내역으로 가시면 되고 매출을 정리해 주세요. 다음 쿠팡 역시 정산관리, 부가세 신고 내역으로 가주시면 되고 기간을 검색해서 매출을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티몬입니다. 티몬은 정산관리, 매출 매입 내역으로 들어가서 매출을 정리해 주세요. 자, 지금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그리고 소셜커머스인 쿠팡, 위메프, 티몬까지 총 8개 마켓을 봤는데 대부분 이 8대 마켓 중에서 운영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엑셀에다 각 마켓별로 상세 내역과 매출을 다 정리하시면 다 된 거고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시겠지만 익숙해지면 금방 정리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출을 정리했으면 매입을 보겠습니다. 매입은 따로 이렇게 엑셀에 정리할 건 없고요. 알아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어서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매입 세금계산서를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각 마켓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면 마켓에 판매 수수료를 내죠. 그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마켓에서 발행을 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매입 내역은 도매 사이트에 입금한 내 금액이죠. 보시면 이렇게 오너클레이나 펀앤쇼핑 같은 도매 사이트에서 내가 입금한 매입 내용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입니다. 이렇게 이미 발행되어서 홈택스에 보여지는 거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따로 정리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셨으면 그 매입 내역도 알아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매출과 매입 내역 정리가 다 됐어요.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 두 번째, 세무사 대행을 맡기는 방법. 세 번째는 이 2개 절충안인데 직접 하기는 하되 자동 장부를 제공하는 업체나 앱을 활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이미 잘 올려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다른 분의 영상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장사꾼 백대표님 채널에서 부가세 신고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신 영상인데 똑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십니다.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가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좋은 영상이 있으면 사심없이 추천해드리는 아주 쿨한 유튜버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무사 대행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숫자에 약하신 분이나 많이 바쁘신 분들은 세무사 대행을 맡기시면 되는데 신고 대행 금액은 매출에 따라서 다르고 저렴하게는 10만원부터 몇십만원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행을 맡기면 아까 엑셀에 정리한 매출 내역이 있죠. 그걸 정리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그대로 보내면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자, 사실 부가세 신고 대행은 특별히 절세를 하는 노하우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서 저렴한 게 제일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매월 기장대행을 맡기는 것까지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업체를 상담해 보시고 괜찮은 곳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세무사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제가 섣불리 소개를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인분들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충안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홈택스 들어가서 하나하나 하는 건 사실 힘들긴 하죠. 자, 그래서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 장부를 제공하는 식으로 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도와준 업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지샵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고 정식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대행을 맡기는 건 아니지만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세무 신고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상품 판매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처음에는 매출도 적고 경험도 할 겸 한 번 정도는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도 좋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무사 대행을 맡길 때 매월 기장 대행을 맡기는 걸 감안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사업을 오래오래 하려면 세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1억 매출이 났어요. 그럼 1,000만 원이 부가세고 9천만 원이 내 실제 매출액이죠. 보통 매입이 있는 게 정상이지만 예를 들어서 상품을 내 지인을 통해서 샀는데 싸게 해준다 그래서 카드 결제나 계산서 처리를 안 하고 현금 박치기를 했어요. 그럼 일단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매입 내역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때 이 부가세 1,000만 원을 그대로 토해내야 되고요. 매출 9천만 원에 대해서도 고스란히 순수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자, 9천만 원을 순수익으로 잡고 세금을 때리면 세금만 3천만 원이 넘게 나와요. 참고로 소득세율표는 이 이미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과세표준 구간은 단순 매출이 아니라 매입 내역을 뺀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방금과 반대의 경우를 가정하면 똑같은 1억 매출인데 상품 매입이 8천만 원이 있고요. 나중에 판매할 상품을 미리 선사입했다든지 해서 또 다른 매입 내역을 3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매입이 더 커졌죠. 그래서 내 매출 1억에 대한 매출 부가세 1,000만 원을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거고요.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경우에 매출이 똑같이 1억이 떴는데 내야 될 세금은 4천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매출 1억에 대한 매입이 하나도 없다거나 아니면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거나 둘 다 솔직히 비현실적인 얘기죠. 자,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세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해서 세금 폭탄 맞고 사업을 접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오래오래 할 거라면 좋은 세무사를 만나서 기장대행을 맡기는 걸 매우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매월 기장대행도 매출이 작으면 저렴하게 할 수 있고요. 요즘 워낙 가격도 저렴해져서 월 5만 원에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자, 매출이 오르면 점차 기장 비용도 오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장대행을 맡기면 부가세 신고를 무료로 할 수 있어요. 매월 기장을 맡기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부가세 신고 대행을 일회성으로 맡기면 보통 30만 원에 하는 곳이 많은데 자, 그럼 6개월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사실상 매월 5만 원에 기장대행을 6개월 맡기는 거랑 똑같은 금액인 거죠. 내가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한다면 비용을 아끼는 거라서 상관없는데 만약에 부가세 신고 대행을 생각을 한다면 아예 월 기장대행을 맡기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매월 맡기는 만큼 더 잘 신경을 써주시겠죠. 초반에 매출이 적으니까 월 기장료를 5만 원으로 하면 1년에 60만 원이에요. 자,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정상적인 곳이라면 내가 낸 이 6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아껴줍니다. 내가 낸 돈보다 더 큰 금액을 아껴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물론 절세를 도와주는 노하우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세무사 사무실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가세보다 훨씬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건 부가세 신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깔끔하게 정리해서 신고하면 되는 건데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내 매출과 매입 그리고 사업하며 사용한 모든 비용 이런 걸 다 정리해서 신고를 하는 거라서 장부를 따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인이 직접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직접 하는 것도 다 가능하긴 해요. 근데 말 그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지 절세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간단히 예를 들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이미지를 다시 보면 4,600만 원까지는 15%고요. 그 이상은 24%죠. 자, 근데 내가 실제로 매출 매입을 정리해 봤더니 정확히 4,700만 원이에요. 자,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신고를 하면 24% 소득세를 내는 거고요. 이걸 알고 다른 매입 내역을 조금만 맞춰가지고 4,600만 원 밑으로 맞추면 15%만 소득세를 내면 되는 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가 탈세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절세입니다.
물론 실제로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매입 자료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매입이 많은 게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매입보다 매출 자료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매입 자료를 대놓고 판매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서로 니즈가 맞는 사람들끼리 매출과 매입 자료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런 건 실제로 실물이 오고 가는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세금 계산서만 서로 발행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불법으로 탈세를 하는 게 맞고요. 실제로 조사를 받으면 다 토해내야 됩니다. 불법 말고 현실적인 절세를 보면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컴퓨터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컴퓨터를 사고 그걸 매입 내역에 넣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차량의 경우에도 내가 원래 내 소유의 차량이 있었다면 내 개인 비용으로 할부금, 자동차세, 보험료 다 내야 되는데 비슷한 차를 리스나 렌트를 하면은 이 모든 비용을 전액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단순한 것들 이외에도 무궁무진한 절세 방법이 있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직접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 신고로 인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거라서 대행을 맡기는 게 좋은데 당연히 이것도 일회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이 가능해요. 근데 매월 기장을 맡기던 곳에서 하면 내 사업 내용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 절세를 하기 위한 조언을 아주 잘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세무사 사무실을 만나서 월 기장 대행을 맡기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세금 관련된 내용이라서 조금 길어졌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자 구분과 부가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매출 매입 정리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리고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던지 대행을 맡기던지 절충안을 하던지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얘기랑 절세를 하기 위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세금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자,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자는 게 아닙니다. 내 실수로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안 맞게 하고요. 적절한 방법으로 절세를 해서 잘 운영을 하자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이번 달 부가세 신고 잘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